신문 이야기 도지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7시간의 의혹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이 7시간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단서가 될 만한 내용 오늘 단독 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호 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청와대로 출장을 간 기록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 간호 장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왜 청와대에 들어갔던 걸까요? 잠시 후 저희 도지코쇼에서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 뉴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압박을 하고 있다. 18일까지 대면 조사는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17일입니다. 벌써 청와대가 이 이유 저 이유를 들면서 검찰의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마지노선을 못 박은 겁니다. 18일까지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청와대의 입장 과연 18일에도 이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조사 대신에 다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LCT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CT 비리에 야권의 주요 인사가 확인된, 연루된 것이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확인되지 않았겠느냐. 이른바 최순실 전국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LCT 비리 의혹과 야권 인사 연루설 저희 도지코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유라가 고3 1년 동안 출석 일수가 단 17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졸업 못하는 게 상식인데 게다가 수행평가까지 만점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교 졸업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이 능력이다. 정유라 씨는 이렇게 밝혔죠. 능력 없고 돈 없는 너의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 씨는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능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3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료 게이트, 이 더 커지고 있다. 어떤 의혹이 커지고 있을까요?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혈액이 기밀 사항인데 외부에 맡겼다는 것. 어제 저희 도지코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청와대에 그 흔한 영양제가 없어서 밖에서 청와대 안으로 들고 갔을까? 대통령이 맞았다는 주사가 과연 합법적인 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의혹이 남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그 의혹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돌리면 나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돌아서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친박이 이른바 반경 모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수사를 받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LCT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청와대가 LCT 수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LCT 역공이다. 비슷한 맥락이죠.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미다. 한국일보는 일면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이 LCT 이영복 사장, 회장. 그런데 이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간의 연결고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설이었는데 25명이 1억 원씩 갯돈 타는 청담동의 개원이 맞다.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씨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는 개모임의 개원이었던 것으로 갯주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역시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지코쇼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돼서 왜 간호장교가 그날 당일 오전 청와대로 출장을 갔는지 저희 도지코쇼에서 오늘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당일 오전 아침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갔던 기록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간호장교는 청와대에 가서 그날 오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차움 의원 커넥션. 세월호 7시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선진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의혹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로 출장 간 간호장교. 이 간호장교는 국군 수도병원 소속의 간호장교입니다. 7시간 판도라의 상자가 과연 열릴지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당일에 출장을 갔다. 네. 그런데 앞서서 차움의원에서 일을 했던 김모 원장, 김상만 원장은 간호장교가 이 비타민 주사, 대통령에게 영양제, 정맥 주사를 놔줬다라고 이 발언도 한 바 있었는데요. 네. 왜 갔을까요, 간호장교가? 일단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얘기인데요. 정영국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그 당일에 외부에서 혹은 병원 차량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소심한 성형시술 의혹 등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간호장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이 청와대 내에서는 주치의도 있고 뭐 자문의가 필요하면 들어올 수도 있고 주사를 놔줄 수 있는 여러 인력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요. 이 간호장교가 굳이 들어와서 많은 부분 주사를 놨던 게 어느 정도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이 간호장교가 정맥 주사 등에 있어서 대통령이 신임할 정도로 잘 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굳이 4월 16일에 이 간호장교가 들어왔다라면 그 당일에 대통령이 뭔가에 대해서 성형 시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주사를 맞았을 확률은 꽤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간호장교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 기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세월호의 7시간은 본격적인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료는 확보해 놨지만 이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래도 특별검사 임명 뒤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시간 이후 오후 5시를 넘어서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당시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영상을 두고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눈밑이 부어있는 등 무언가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모든 TV, 저희 채널A를 포함해서 모든 TV에서 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5시간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닫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닫혀 있을 때. 예.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 채널A 뉴스 특보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보도를 했었는데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좀 황당하죠. 그때 뭐 전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 보면은 대통령이 그 TV 화면이나 이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간호장교가 들어가서 뭘 했을까? 뭐 간호장교가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들어간 것이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영국 대변인은 병원차가 들어온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역시 간호장교가 와서 좀 다른 차, 공식적인 라인을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이제 관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말한 대로 대통령 얼굴만 봐서는 예. 특별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다만 간호장교는 정맥 주사를 넣고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이제 누구나 이제 가볍게 놓을 수 있고 또 본인이 놔도 돼요. 그렇지만 정맥 주사를 놓을 때는 간호장교가 필요한 걸로 봐서 정맥 주사와 관련된 어떤 주사를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유태우 실장님. 이게요, 보면은, 공식적인 의료진들은 그날 뭐, 우리 안 갔다, 주치라든지 의무실장 한 게 없다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김 원장인가요? 김상만 원장, 이분도 뭐, 골프장 간 거랑 외삼촌이 그날 돌아가신 거, 요런 이제 증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비어 있는 데가, 그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 있는 분 계시죠? 성형외과 의원. 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이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영국 대변인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분이 뭘 사실 알겠나 싶었는데 최근에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정 대변인이 불과 며칠 전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뭐 의료진이라든지 외부 인사가 들어온 기록이 없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이제 간호장교의 출장 문제하고는 이게 충돌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를 조금 본다면은 검찰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못 나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런 보도라든지 나중에 보면은 뭐 우병우 수석 아들이 왜 그리 외출이 많냐, 중국어 과외 받으러 갔어요. 뭐 이런 것도 오늘 경찰발로 나왔는데.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중국어 과외를 받으러 근무 중인데도 나갔다. 아니, 이게 외출 허가를 받고 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 명분에다가 이제 뭐 자기 개발, 뭐 중국어 과외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식의 뭐 보도라든지 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대통령만 것이다. 반격하는 예. 게 아니라 뭐 이쪽도 반격을 하는 거죠. 검찰의 대통령을 향한 압박일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 오랫동안 청와대를 출입하셨고 한국일보의 정치부장까지 지내신 김광국 부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예. 청와대의 간호장교가 그날 출장을 들어갔다. 네. 보통 평시에는 국군 수도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장교가 뭐 청와대로 자주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청와대 의무실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주치의가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문의가 또 여러 사람이 있고, 거기에도 간호장교라든가 간호사들이 또 소속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꽤 편제는 꽤 여러 사람이 돼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번에 청와대 말을 굳이 여기 보면은 외부인과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그랬는데, 네. 이 간호장교는 의무실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호장교가 갔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속은 그 편제는 돼 있는데, 그래서 주치의 같은 경우도 청와대 한두 달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간데 이제 분명한 거는 평소에 매일 가는 이 간호장교가 아니게 들어갔기 때문에 뭘 지금 뭐 했느냐, 아까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어떻든 그렇게 보이고요. 어떻든 저는 요번에도 이제 뭐 나중에 또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최순실과 이제 비선으로 거론데 국정 개입이라든가 이권기 이런 비선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진료까지도 항상 이 비선 이런 거로 하는 게 비선 진료다. 예, 비선 진료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박 대통령이 역대 이런 문제는 좀 비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예.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그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보면 좀 모든 이 움직임도 보면 그냥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옛날 그러던데, 예. 점심 약속을 12시에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남 어디에서. 근데 딱 하는데 약속 장소로 가는데 딱 5분 전에가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예. 다른 장소로 오시죠. 아, 약속 장소를 예. 가짜로 알려주고 막판에 이제 진짜 약속 장소를 알려주는. 예, 그래서 오. 처음에 뭐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보면서 박 대통령이 이 보안이라든가 비밀을 너무 중시하는구나.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니까 혹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어떻든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그 비밀 속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시크릿 쉐어 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바로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국정 논란이라든가 이제 소위 국정 문란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7시간, 과연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간호장교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로 파견 갔을까? 청와대가 직접 답을 내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대리 처방받았다는 주사제, 비타민 주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어떤 주사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두 번째 의혹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던 여성의 사생활, 과연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가 크게 3가지 주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반 주사. 실제로 최순실 씨가 처방을 받아서 청와대로 들고 갔다. 첫 번째가 태반 주사. 두 번째가 저는 다 처음 들어본 주사인데 백옥 주사. 그리고 세 번째 주사가 등장을 하는데 신데렐라 주사.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정 위원께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하나도 못 맞아봤습니다. 의식 때. 링거만 맞았죠? 예, 링게를 맞은 적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태반 주사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태반에서 나오는 태반 조직에서 소위 말해서 그 불순물이나 호르몬은 빼고서 아주 순수한 그 아미노산만 해가지고 만든 이제 주사지고 합법적인 약물입니다. 그걸 맞게 되면은 뭐 갱년기 그 증세 완화라든지 피로 해소라든지 뭐 그다음 우울감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효과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고요. 백옥 주사는 글루타미온, 신데렐라 주사라는 건 파옥드산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뭐 회춘 기능이라든가 젊어지는 기능이라든가 피부 미용 뭐 이런 거 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사인데 이 백옥 주사는 맞으면 피부가 백옥 같아진다. 그래서 백옥 주사. 신데렐라는 왜 이름이 또 신데렐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2시만 되면은 신데렐라가 이게 완전히 변하죠. 예. 한번 맞고 나면은 효과가 12시간 동안 반짝한다. 예, 효과가 아주 좋다는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주사. 말을 이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이제 처방했다고 그 아까 말한 처음에 김상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만성 피로를 호소했고 또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처방을 받아서 이런 주사는 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도 그런 것을 확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필이면 최순실이 단골 병원으로 하는 그 차움이라는 다른 병원에서 비선을 통해서 맞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또 어저께 얘기가 나왔죠. 유영하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이르다. 저도 여성이지만 사생활은 남자나 여자나 다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인에 대해서는 그 사생활, 소위 이제 미국의 법률 체계에서 나오는 명예훼손 이런 거는 공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여성이란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를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떳떳하게 상의를 해놓고 맞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굳이 비선에 의존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통령의 어떤 공조직 무시, 그 다음에 최순실의 사주에 따른 어떤 비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세월호 7시간의 공백, 이런 것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게 보통 마늘 주사나 아니면 비타민 피로회복 주사 아니면 그냥 포도당 링거 같은 건 일반 국민들도 필요할 때 맞으면 효과가 있는데 저는 오늘 다 처음 들었습니다. 태반 주사, 백옥 주사, 또 뭐죠? 신데렐라. 백설공주는 신데렐라군요. 신데렐라 주사. 이게 일부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피부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라는 낭설,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부유층들이 맞는다는데 이거 꼭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맞아야 했을까? 좀 남자라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 거의 다 되셨는데
여전히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뭐 성형수술을 하던 태반 주사를 맞던 어떤 미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신경 썼다라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근무 시간에 만약에 관저에서 태반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이 끝난 다음에 맞았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7시간이라는 거고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태반 주사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혈액을 간호장교가 이제 차원병원을 가져가서 최순실 씨 이름으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분들은 태반 주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반 주사는 인체 조직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반 주사를 맞은 이후에 어떤 혈액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내부 이제 청와대에 알리긴 좀 뭐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차원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혈액 검사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검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와요.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 그러니까 차움 의원으로 유출된 것이 이 태반 주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혈액 부작용이 검사까지 하면서 맞아야겠습니까, 태반 주사?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맞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어디 신문에서 간호장교가 그날 당일날 7시간 의혹이 있던 당일날 오전에 청와대 들어갔다고 했고, 이제 청와대 당초의 어떤 해명과는 다르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고리가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른바 프리패스, 아무도 이제 케어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전 다른 사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장교나 이런 사람이 충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윤 실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인가요? 거기에 예.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나 강남구 보건소에서 전혀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큰 고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유태공 실장님, 이 태반 주사는 강남의 부유층 일부 여성들이 즐겨 맞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 백옥 주사는 미국의 가수 비욘세, 건강의 어떤 상징, 비욘세가 즐겨 맞는다. 근데 이게 주치도 모르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태반이고 백옥이고 뭐고 간에 맞을 수 있겠죠. 맞을 수 있는데 왜 대통령 주치의가 있냐면은 이런 이제 각종 시술이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대통령의 전반적인 전체 건강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를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있고 의무실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무력화시키고 다른 쪽에서 치료를 받으면 주치의가 하는 건강검진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건강이 다른 신호가 오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전혀 이런 영향을 미칠 게 없는데 왜 이게 신호가 오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체 국익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짜로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전담팀까지 마련해가지고, 그럼 이제 뇌물 공여 플러스 그다음 그냥 공짜였나? 차원병원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차원병원의 이제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관련해서 차움병원에서 일을 했던 관계자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박 대표, 2011년 당시니까 대표 시절이죠. 일주일에 2번 업무 시간 이후 방문해서 보수 치료와 영양제, 한방 치료, 피부 관리까지 받았다라고 차움에서 근무를 했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의 진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도 이곳에서 만나기도 했고,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이 고급 헬스클럽까지 이용을 했다. 1억 5천만 원이요, 회원권이. 굉장히 고급 패키지를 이용했다는 건데, 이게 김광덕 부장님, 청와대로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이 첫 번째 간호장교의 출장과 두 번째 각종 주사제의 이 기사가 연관도 되어지고 있는데, 김상만 전 차움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맞는 이 링거 주사처럼 정맥에 맞는 정맥 주사, 포도당이나 비타민제 같은 건 정맥 주사, 이건 간호장교가 놔줬고, 정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하 주사, 그러니까 근육에 놓는 주사들이 바로 태반, 신데렐라, 백설공주, 백옥 주사 같은 건데, 이거는 내가 김상만이 직접 놔줬다. 혹시 이 간호장교는 그럼 정맥을 놔줬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호장교도 가서 무슨 이런 피부화라든가 노화 방지와 관련된 그런 주사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 김상만 의사는 이제 자기는 이제 피와 관련된 주사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놓았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직접 놓으면서 그 이제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갖고 바로 또 그런 이야기할 기회를 또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 또 의사들도 거기서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혹이지만 정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이런 태반이나 배곡이나 신데렐라 같은 주사를 맞느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이 어떨까요? 그 사실이 그게 밝혀지면은 그 상당한 파장을 진짜 태풍 이상의 파장을 낳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걸 확인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간호장교가 출장을 갔다. 근데 이제 의무실 소속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간호장교가 그런 주사를 넣는 역할을 했다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주사를 맞았을까 아닌가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든 이 김상만 이 의사 이 사람도 보면은 원래는 처음에 자기가 들어갈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자문의로 위촉이 된 거는 취임한 이후에 한 2-3달 지나서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민간인 자격으로 간 거는 그거 자체가 또 완전히 불법이고 그 다음에 어떻든 대통령의 이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인데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민간 의사를 통해서 나왔고 나중에 이제 자문의가 됐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져 가지고 딱 그 주치의를 통해서 딱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문의들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추치를 하고 오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그런 게 굉장히 문제죠. 예, 세 번째 의혹입니다. 이 차움에서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했었다. 이른바 길라임 전담팀이 존재했었다라는 내용이 제기가 됐습니다. 1억이 넘는 회원권을 돈 내지 않고 이용했다. 윤 실장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샘플실인가? 이거 옷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의상실. 청와대에서 해명한 게 개인 돈으로 정산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밝혀야 된다고 봐요. 무슨 영수증 어떻게 했는지 개인이 현금으로 냈는지 계좌로 줬는지 이게 심각한 거죠. 대통령한테 대해서 공짜로 예를 들어서 식사 제공할 사람, 옷 제공할 사람 줄을 설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마케팅 수단이니까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파워 블로거들도 요새 밑에는 이것은 어디에서 제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쓴 겁니다라고 돈을 받고 쓴 거다. 그렇죠. 밀로 가방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움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는 아름아름으로만 알리는 거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는 해외 진출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거죠. 만약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완전히 그럼 더 문제인 거죠. 그냥 공짜로 먹고 입만 닦았다.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굉장히 비싼 금액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국회의원 시절에 왔다라는 건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도수 치료도 받고 피부 미용도 받고 비타민제를 맞으면서 나름대로 건강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기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국회의원들까지 와서 여기 만났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차원병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혼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항상 수행하는 건 안봉근 비서관이 수행을 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그럽니다. 병원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체조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하는 과정에 아무도 없이 홀로 박근혜 국회의원 혼자가 있었을까? 저는 항상 거기엔 최순실 씨가 따라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옆에 같이 있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왔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와서 회의까지 하고 했다라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왔는지도 좀 소상하게 증언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무상 제공했을 뿐더러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했다라면 거기에서 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거의 무상 제공하듯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했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선의에 의한 거라면 모를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차움이라고 하는 이 병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죠. 사실상의 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비를 몇십억, 수백억 대에 달하는 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뭐 사실이 확인되는 거 하면 특혜 의혹이죠. 특혜 의혹이 정확히 말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인 거고 줄기세포 연구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하면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병원에 대한 혜택들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도와줬던 것과의 반대급 부성의 대가성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취재하면서 이 사람의 태반, 그러니까 자하거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고발한 적도 있는데 사람의 태반이 꼭 피부에 좋다. 이것은 아직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낭설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함부로 태반 주사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LCT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공세적으로 청와대가 전환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LCT 비리 사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LCT 비리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의 LCT 비리 의혹 주범 철저히 수사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다. 큰 죄를 저지른 국사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사건 하나, 건수 하나 생겼다고 가장 큰 피의자가 사건 하나 물었다고 큰 소리 치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을 겁니다. 부산의 LCT 건물이 해운대 앞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전망 좋은 곳에 여러 가지 구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내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CT를 추진하고 있는 이용복 회장이 500억 대의 회사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CT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의 유력 의원들도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의원님, 청와대가 LCT 수사하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검찰의 수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의 초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LCT에 대해 수사하려고 총동원하라 그러면은 최순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노림수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은 이제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차서 장악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서 버티기로 이제 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대통령 지금 심경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안팎으로 드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외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래요.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당혹하고 좀 민망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의외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국정에 대해 챙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 검찰 지금 현재 의혹만 가지고 내가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기로 가면서 박근혜 지지자, 소위 말해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좀 꾀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나 하고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그동안에 각계 원로 그룹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보수 쪽에서 그런 그룹들이 그렇게 조언했다 그래요. 지난 주말 시위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건 허비다. 그다음에 과거 정권 측근과 비교할 때 대통령이 물러날 만큼 악성인 것은 아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막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의 때 그 바다 이야기나 이런 거는 더 심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흘러나오고 물러나면 뭐 좌파의 정권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내가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일단 이렇게 그 LCT 이거를 일단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적어도 버티기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수준 칼럼니스트.
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네. 청와대에서 이 LCT 비리 의혹과 연관된 정치 인사 중에서 야권의 유력 인사와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았다라는 비위 사실을 청와대가 입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격에 나선 것 혹은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가, 그러니까 사업이 2007년에 그때 이제 시행사,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당시 이름은 달리 이제 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LCT로 된 건데요. 당시 2007년 11월에 이제 LCT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행사가요. 그러니까 2007년 말이면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친노 인사, 구체적으로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굉장히 노발대발 하시지만 당시 인사가 그 연루됐다라는 소문이 있고 사실상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엮으려면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어쨌든 엮으려면 엮을 수 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여전히 아무리 힘이 빠져 있는 대통령이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그 몇몇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일단 여권 인사, 그러니까 부산에 있었던 이제 여권 인사도 국회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전직 뭐 시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얘기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그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이 끼어 있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를 했겠느냐, 분명히 뭐 하나의 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언급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뭐 친노가 됐던 뭐 비박이 됐던 혹은 뭐 여권 인사가 됐던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속보로 박 대통령, LCT 뭐 철저히 수사 이렇게 그 속보가 한 줄 떴길래 저는 혼자 있었는데 육성으로 웃음이 터졌어요. 웃었다.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조사는 받지 않고 누구를 조사하라. 그럼 도둑질한 사람이 저 도둑놈 잡으라라는 거 다 똑같잖아요. 예.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어떤 그런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그 상실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코미디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뜬금없다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뜬금없다는 거예요. LCT와 관련해서 여당 중진 의원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당뿐만 아니라 뭐 노무현 정부 때에 관련된 야당 중진 의원도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건 밝혀져야겠지만 이건 사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정치권하고 서초동에서는 예. 한 1년부터 묶여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그때도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시끄러울 때인데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이제 해운대 구청하고 이제 부산시를 급거 압수수색했다. 그때 사실은 이게 여의도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올게 왔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며칠 전에 이 이영복 씨가 자수 형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지는 건데 제가 요걸 조금 알죠. 이게 2007년하고 2014년으로 나눠봐야 돼요. 2007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용도 변경 및 허가를 받을 때.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인사들이 힘을 쓸 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해운대 구청장이라든지 이쪽은 또 다 한나라당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이죠. 예. 그때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는데 이제 재작년 이때부터 급물살을 탄 게 지금 LCT 더 샵이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가 책임 시공사로 등장을 합니다. 뭐 금융 비용까지 다 우리가 얹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혼사를 쳤는데 그때는 뭐냐? 2014년이면은 이제 현 정부 때지 않습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야기한 거, 이 친박 실세들이 엮여 있다, 최순실이 엮여 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쪽이나 정치권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다다. 뭐 친박, 비박, 뭐 할 거 없이 할 거 없이 거기에 다다. 시한폭탄이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약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거리가 일단 물리력이 있으니까 조금 예.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긴 한데 동교동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새누리 청와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뭐 비박과 친노 이렇게 겨냥이라는 것보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다. 뭐 다 걸렸다, 도찐겠지, 니들도 똑같이 네. 하냐 이런 식으로 물 흐리기에 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김현웅 장관한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청와대에다 보고했냐? LCT 관련 안 했다. 뭐 직접 근데 이제 장관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안모 검사인데 이분은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예. 그 국장한테 노회찬 의원이 물어봤어요. 청와대 보고했냐?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지금 장난치냐?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그래서 안모 국장이 나중에 정리한 거는
모른다로 정리했어요. 모른다. 모른다.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데 우수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 아까 제가 이제 여의도나 서초동에 한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아마 우수석 통해 가지고 이미 청와대가 이제 쥐고는 있었을 거예요. 쥐고 있었을 것이다. 한참 전에 쥐고 있었을 것이다. 주요 의혹만 터지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자, 김광덕 부장님, 이 사건, LCT 사건 폭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이 관련돼 있고 국민의당만 좀 관계 없어서 즐기고 있다 모드인데, 어쨌든 이 폭탄도 터트리려면 지금 터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LCT 사건은 LCT 사건대로 그 대통령과 최순실 의혹은 최순실 의혹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네,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뭐 쉽게 넘어갈 건 아닌데. 뭐 물타기 이런 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타기를 하려는 생각은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현 정권은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이 수사 자체가 저는 이 본격적으로 뭐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이 수사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야 이제 자수해서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사할 때부터 나름의 다른 포석, 정치적 포석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이미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여러 가지 처음에 2007년에 이제 처음에 인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각종 또 인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와서는 이 포스코 건설이 가서 시공사로 참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친박 인사들, 최순실 씨라든가 친박 인사들이 개입했다, 이런 이제 국민의당은 이게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예. 당연히 제가 보기에 친박 인사나 최순실 씨라 이런 사람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있고, 또 하나는 비박계, 원래 이 지금 비박계 주요 인사들이 지금 부산에 많이 근거지를 두고 있잖아요. 대선 주자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친노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친노 인사 측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노 인사도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내가 직접 연루돼서 가서 저는 뭐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예. 거의 없던데, 그러나 이제 친노 인사 중에 일부가 그 가까운 사람 일부가 또 뭐 관련됐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모든 지금 국민의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다 박 대통령한테 다 모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 봤더니 정치권 전체가 썩었네. 원래 이제 평소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소위 개헌론, 그다음에 새 정치 이런 거에 대한 바람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성의 유력 주자들이 좀 이제 바람을 타면서 조금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새로운 인사, 국민의당은 별로 이제 새정치 주장하니까 별로 좀 싫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것도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기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구정치 인사들을 다 기존에 있던 정치들은 다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몰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엄청난 큰 비리를 저지르거나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청와대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런 큰 그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언급하시던 중에 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와 이영복 회장 간의 연결고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도식구쇼에서도 의혹에 대해서 처음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정성희 위원님, 최순실 씨가 가입해 있었던 계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에 뭐 몇 억씩 타가는 1억씩 타가는 1억씩 내는 겁니까, 타가는 겁니까? 타가죠. 타가는 계모임이면 규모가 큰데, 이영복 전 회장과 최순실 씨가 같은 계원이었다.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듯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인데도 그 계모임의 갯돈을 들고 직원을 시켜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뢰를 보내는 그런 계모임인데, 그 계모임의 그 멤버 중에 20여 명의 이제 청담 계모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청담동에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진 사업한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계모임인데, 거기에 이연복 씨가 이제 계원으로 가입돼 있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개주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개주의 그 김모 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안다. 다만 이제 가입 순서를 볼 때 이연복 씨가 2013년에 이제 가입을 했고,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그보다 좀 늦게 가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최순실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이현복이가 뒤늦게 가입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들어와서 둘이 아는 사이다 하는 것까지는 확실해서 네. 뭐 이 LCT의 수사 상황이 되면은 이거 소위 정관계 로비 대상에 로비를 하는 그 와중에 최순실의 역할 이런 것도 좀 규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들어간 게 그 시점 직후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최순실 개입 때 여러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제일 봉이 어딥니까? KT, 포스코, 뭐 이런 이른바 주인 없는 애매한 민영화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랑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 주말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있는 최순실 씨.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소를 앞두고 본인의 형량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죄값을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연희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체포돼 17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독방에 수감돼 변호인 말고는 면회가 금지됐고 TV를 시청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매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는 데다 구치소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잠을 잘 못 자고 살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주로 변호인을 통해 바깥 소식을 듣고 있는데 변호인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 라고 묻는 등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조사 방향과 기소 후 재판 과정 등도 최 씨의 주요 관심사. 변호인이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 저는 무기징역인가요? 라고 되묻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 시기와 과정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 일요일 이전 최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연희선입니다. 무기징역을 받나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했나요? 최순실 씨의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걱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뭡니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 소위 그냥 사람들이 일컫는 그 멘붕 상태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 내가 진술하는 거는 나 혼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불었을까, 진술했을까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는 가장 불안할 겁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저번에 그 대통령이 지난 4일 담화를 봤다고 하죠. 보면서 눈물 흘렸다고 했던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지난 4일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주변 사람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의 탓이든지 뭐 법적인 건 다 빠져나가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언급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담화문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낯선 공간에서 이 구속된 상태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 4일 대통령의 담화 내용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나를 이제 내치는구나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나의 어떤 그 비리 내용을 했을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딱 생각하다 보면 사실 잠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온다. 네. 무기징역 저거는 이제 아마 뭡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서 검찰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는데 뭘 하면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채찍은 이거 말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아마 협박조의 어떤 그런 멘트들이 있었을 테고 아마 체포되기 전에도 자기가 어떤 죄에 연루됐으며 최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그 징역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전 정보는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본인이 한 행위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도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비슷한 점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지금 뭐 무속인부터 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다 손을 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혐의를 한 수십 가지 더하다 보니까 거의 결국은 결론이 무기징역으로 스스로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얘기 충분히 할 만하죠. 네.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라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최순실 씨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의혹과 뉴스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교육청이 감사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고3 1년 동안 학교 출석을 단 17일만 했던 것으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7일 학교 나가고 졸업을 한 겁니다. 게다가 수행평가는 만점이었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부당한 성적 처리로 교과 우수상까지 수상한 정 씨의 학교 생활 기록부상의 성적과 수상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상징적 의미에서 성적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수상 내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엄정한 출결 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 씨에 대해서는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 교육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졸업 취소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유라 씨가 청담고등학교에 얼마나 출석을 했고 얼마나 결석을 했는지 저희가 출결표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첫 번째, 이 시교육청의 감사 적발 사항 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출결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학교에 194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석을 한 것은 126일 미만으로 출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결석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대외 훈련 때문에 학교에서 승인된 것은 46건의 결석 기록, 그리고 무단 해외 출국한 것이 10건 정도 고1 때. 고2 때는 하루 더 나왔습니다. 195일.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학교 수업일군요. 실제 출석일은 137일밖에 안 됐을 것이다. 고3에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학교는 193일 동안 수업을 했는데 이 중에 정유라 씨는 17일밖에 나오지가 않았다. 그런데도 졸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출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적 처리와 관련된 겁니다. 단 17일밖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수행평가 점수는 만점. 그리고 체육에서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 과목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받았고요. 무단 해외 출국 기간에 교내 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학생부가 허위 기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금품 수수 및 압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1학년 체육부장 선생님이 최순실 씨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학년 피자 담당 선생님에게 최순실 씨가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 그리고 이후에 담당 선생님이 교체됐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 김병민 의원님, 고3 학생들 수능 칩니다. 네. 수능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수행평가도 열심히 했고 조퇴 결석도 학생부에 기록이 좀 나쁘게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출석해가면서 수행평가하고 숙제해가면서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활동하면서 틈틈이 수능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그렇게 193일을 달려온 고3 학생들인데 정유라 씨 17일 수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한 거 보면 기분이 어떨지요? 오늘 그렇게 마음 다쳤던 고3 학생들이 수능 다 끝나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대거 참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옛날에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능력 시험만 치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활동 기록들을 잘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히 성적 처리 같은 경우에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황당한 거는 체육은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서류 다 싸서 냈을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출결 기록과 본인이 상을 받았던 것까지 싸서 냈다라면은 이거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는 입학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정황 증거들을 파악했겠지만 이 또한 한 가지 입학 취소 요건들이 더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더 황당한 건 이 실제 출석에서 가로 열고 물음표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건데 현재 나와 있는 194일 중에 126에 나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126회조차도 다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왔다가 살짝 가버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출결되는 경우들이 진짜 얼마큼 나온 건지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제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정유라는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이 취소되는 거냐라는 건데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법적 검토를 고민한 끝에 이제 만약에 졸업 취소가 되는 순간 자격 요건이 없어져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도 취소되고 정유라 씨는 중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마지막에 대한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고교 졸업을 취소시키는 것이 이른바 정의구현 아닙니까? 그렇죠. 사필 규정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저께 조 의원 교육감 말에 따르면 졸업 취소를 해도 2번은 취소할 수 있다. 예. 라고 할 정도로 이 출결 광리나 성적 처리가 얼마큼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보면은 봉사활동을 한 걸로 돼 있어요. 학생부에. 봉사활동이 고1 때에는 승마협회에서 마필 관리, 마구 관리 청소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에 해외에 있었답니다. 아니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국내에 있는 승마장 마구간을 청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으로 점철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에서 이제 체육에서 이거 돈 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교과 우상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뭐 체육 선수니까 체육 교과를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수행을 했어야죠. 저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수행 평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거든요. 수행평가 전날이면 그거 하느라고 밤새는 아이들도 많고요. 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말고 수행평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수행평가 같은 거는 그냥 받았고 심지어 국어 과목 같은 경우도 정유라 씨한테 수행평가가 만점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저 학생의 국어 실력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포트에서 어떻게 저기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대학 수시 이제 학부모들은 많이 아십니다. 수시는 학생부로 갑니다. 학생부에 이제 어떤 아이들의 그 교내 활동에 대해서 이제 비교과나 교과 성적이 써 있는데 세상 없어도 교회 수상 실적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고 심지어 뭐 미국 대통령상을 받아도 노벨상을 받아도 교회 수상 실적으로는 대학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포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분치를 하고 그걸 막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질을 하고 그다음에 너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한 걸로 이제 한 건데요. 저는 며칠 전에 수능 앞두고 어느 고3 학생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 조그만 학생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부좌 자세로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자기가 했던 모든 걸 쏟아붓는 날인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임신까지 한 상태로 이대를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는 거. 이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17일 갔으면 이제 한 달에 한 2번 간 거죠. 한 달에 2번 이렇게 쓱 학교 그러니까 갔다. 이게 최순실 씨 차원 병원 기록을 보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더라고요. 엄마 병원 간 거보다 학교를 덜 간 건데. 차오문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면서. 참 황당한데 저는 이제 더 사람들이 붕괴할 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체육 특기자의 경쟁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게 원래 점수가 되게 낮았는데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종합 6위, 6명 뽑는데 종합 6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원래 6위에 해당했던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학생부라고 하는데 이제 내신이라고 하겠죠. 제가 볼 때 점수를 줬다고 하는데 뭐 전교 1등은 못 줬겠지만은 꼴등을 준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줬겠죠. 그럼 이 친구 때문에 밀린 학생이 또 그 밑으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도 누가 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저는 예를 이게 들어서 만약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전교 102등을 줬다. 그런데 그렇죠. 원래 102등은 정유라 때문에 103등이 됐겠군요. 104, 105, 106 해가지고 쫙 한 칸씩 다 밀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이화여대 이제 지원했던 학생이나 청담구의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도 예. 이 학교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백명 의원님.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왜 정유라한테 수행평가 만점을 주느냐? 왜 체육 교과 우수상을 주느냐? 왜 졸업을 시키느냐라고 그 당시 교사에게 항의를 했었던 그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부들의 항의를 교사가 묵살했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와요. 교사만 묵살한 게 아니고요.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부터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굳이 승마체육특기생을 뽑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승마체육특기생을 정유라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정유라가 졸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승마특기생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로지 정유라를 위한 특기 시스템이 있었던 거고요. 앞서 윤 실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서류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뒤에 면접 점수가 쭉 올라가서 1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서류 점수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 서류 점수에서 나쁘지 않게 점수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줬던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확 증거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대학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이 정유라 씨 때문에 그 금메달,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락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유라 씨에 갖고 있는 모든 한들이 맺혀 있을 거거든요. 그 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아직 정유라 씨는 독일에 있습니다. 박을 이 포인트인데 지금 독일에서 김 부장님 그 뭐 수십억 수백억 자산 그 남편 아이 뭐 남성 수행원들 같이 독일에서 편하게 있는데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소환해서 강력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에서 또 정유라 씨 이름으로 부동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최순실 씨 이번에 국정농단 파문에서 소위 전근대적인 국정농단 이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이번에는 또 전대미문의 일은 뭐냐면 과거에 권력 비리들이 가끔 발생했지만 이렇게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자식을 부정 입학시키고 이 학사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이 자리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낸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그 기회의 균등, 그다음에 교육에서의 어떤 평등 이런 것만은 지켜져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까지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지탱이 돼 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국민 통합의 그 기본 근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의 부정을 저지르면 국민 통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육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이제 그 촛불 집회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게 바로 이 정유라 씨 의혹, 뭐 국정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말도 또 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극하는데 특히 요즘에 학생들이 이 입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거기다 또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데서의 완전히 부정이 벌어져 가지고 과거에 보면 이 입시 문제는 옛날에 보면은 그 입시에서 무주부로 엿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정답이 아니냐 갖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무주부로 엿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옛날에 이제 경기 중학교 입학인가요? 오래전의 일인데. 근데 무주부로 엿을 만든 사람이 나왔던 거죠. 나와서 그 학부모들이 그걸 가져가서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붙였죠. 그 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당나귀로 해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70년대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오답 처리는 학생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무주부로 엿 만드는 거 봤는데 오답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거 정도가 아니라 10팀을 나와가지고 이게 뭐 무슨 나와서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면접하는 사실 이번 이화여대 같은 건 사실상 이번에 부정 입학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완전히 살을 도려내는 이런 대수술을 엄벌을 처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의 하여튼 기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징계도 분명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의혹이 하나 더 불거졌는데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도하던 감독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이 최순실 씨의 측근인 승마협회 간부가 이에 대한 징계를 막았고 당시 이 해당 감독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독일로 도피하듯 떠나보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성유 위원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요? 오늘 동아일보 이제 보도인데요. 당시에 승마협회 간부 여기 A 씨로 나오는데 A 씨가 자기 가르치는 제자인 승마 선수를 갖다가 성폭행했다고 이제 고소를 당한 게 2012년입니다. 10대 미성년자였죠. 10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성폭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중범죄고요. 그 조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 친구가 조사도 조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기소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늘 나오지만 승마협회 박모 전무 정유라의 승마 관련 모든 걸 뒤처리를 받았다는 그 박모 전부가 뒤를 봐줬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승마협회를 그만둔 다음에 결국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를 따라가서 독일에서 정유라의 승마를 이제 호출을 했다. 결국은 본인의 성폭행 피소 혐의에 대해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면책을 받은 다음에 독일에서 정유라 선수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뭐 이런 반론도 좀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죠. 이 A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순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독일에서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를 제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해당 A 감독, 지금 독일에서 정유라를 지도했던 감독인데 분명한 건 최순실 씨와 한때 사이가 매우 좋은 관계였다. 지금 사이가 벌어진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그 애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고 문자를 보냈다.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성폭행 관계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네요. 뭐 안 만나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예. 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미성년자의 주장도 다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2년인데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에 이것을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찰이 구속 수사하겠다 했더니 이것도 이제 구속 못하게 영장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검찰에 이것을 이제 그 성폭행이다 이렇게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그것도 다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람은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 얘기는 검찰에서 자기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인데 듣지도 않고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성폭행 사실이면 사실은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얘기가 가장 일단 그 얘기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다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뭔가 좀 그래서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래서 검찰에 누군가 분명히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승마협회는 승마협회 내부에서도 이제 상벌위원회, 우리 왜 무슨 일 저지르면 징벌위원회, 상벌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벌위원회를 2차례 열려고 했으나 그게 번번이 이제 그 무산이 됐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박모 전무가 또 뒤에서 이것을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3년 9월에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 처분 받고 무혐의 처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일로 가서 정유라 씨를 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케어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고 당시 뭐 땅 매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관계로 끝나버렸죠. 대한항공에도 유사 사례가 있대잖아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최순실 씨를 깍듯하게 이제 대접해준 분에 대해 가지고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켜라 해가지고 불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이제 영전을 해서 배치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사고를 쳐가지고 성추행 사태 터졌는데 안종범 수석이 또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해줘라라고 했는데 조양호 회장 측에서는 아니 그 피해자가 회사 사내 게시판에 글을 다 올리고 하는데 나 그걸 어떻게 막냐라고 예. 하니까 그 신경질 내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 도대체 이 검찰이 갖가지죠, 갖가지.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이 본격적인 국내 정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비박 대선 주자들 향해서 합해도 지지율 9%도 안 되는 사람들이 라면서 공격을 했던 이정현 대표가 연일 당내 비박 주자들을 향해 공격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삼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크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포함한 삼김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행태와 사고와 목표에 그대로 몸에 익숙해 있고 핏속까지 그 행태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오염된 그분들로부터 배운 또 다른 사람들이 개혁과 쇄신을 얘기하는 한은 도로 삼김 정치로 하는 것 이상의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김병미 의원님, 예. 같은 당 소속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왜 안 물러나는 거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앞서 있었던 LCT 사건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정현 대표의 최근 행보가 다 연결고리처럼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저에 지금 삼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게 되면 이제 비박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김영삼계 YS계 의원들도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득권으로 싸잡아갖고서는 뭉개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 안 물러나겠다 이건 거죠? 최근에 물러난다는 거예요. 예. 좀 더 얘기했잖아요. 전당대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퇴를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사퇴를 수습하고 물러나면서 지금 현재 40대 기수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정치의 세대들을 싹 물러나고
새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초재선 중심으로 사람들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얼굴마다 올리고 뒤에서 그 사람들을 최순실 씨가 뭐 꼭두각시 하듯이 조종하는 역할들을 누가 하겠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삼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 유신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은 누굽니까라고 물을 수도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자당 입장에서 당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이건 당원 당규 위반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 당장 제소될 감이라고 보여지는데 윤리위원회 제소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은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요.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을 향해서 지금 분당 직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보라는 거예요. 일부 짐 싸서 나가면 너희 나가서 잘 될 수 있겠어? 너희 나가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싹 탈바꿈해갖고 얼굴 정말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사람 내보낸 다음에 친박이라고 하는 것들 꼬리표 싹 빼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재출발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과연 진짜 지금 이 시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책임을 지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재출발하기 위한 정말 진심 어린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계작전이죠. 나 물러날 때 다 싸그리 이렇게 한번 이상이나 같이 죽겠다. 그럼 초재선 이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공천 누가 했습니까? 초재선들이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 지금 청와대하고 되게 기류가 같아요. 버틴다. 단일 배우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예. 국회장에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여기는 나가려면 나가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분들이죠. 이 칼럼 삼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이다. 뭐 연일 뭐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이게 왜 총재를 내부에 할 때 있고 외부에 할 때 있는데 지금 보면요 같은 당이 아니에요 정말. 같은 당이 아니다. 예, 그 여야 간에 싸울 때도 저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과연 있었을까? 물론 이제 뭐 특히 이제 선거 기간에 굉장히 삭막한 얘기를 하고 예의 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비박 친박 싸움 보면은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서 과연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소위 말하는 수습이 된 이후에 다시 얼굴을 맞댈 수 있을까? 이미 강을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선거 느낌이. 때는 아무리 험한 말이 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는데 네, 선거였으니까. 지금은, 예.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당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당을 하든 뭘 하든 좀 정리가 돼서 왜냐면 아침마다 저런 소식을 듣는 게 국민의 굉장히 피로감입니다. 네. 친박 의원들, 친박 지도부 첫 번째 책임은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고 함께 발맞춰야 가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과연 친박 핵심들이 최순실의 의혹에 대해서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혹이거든요. 저 친박의 핵심 인사들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진언을 통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러한 국정 개입과 농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당연히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언을 했어야죠.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알았다면. 근데 뭐 시시콜콜한 건 몰라도. 근데 그래서 저 어저께부터 이제 친박이 굉장히 강경론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냐 하면 청와대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어저께 이정현 대표도 비박들을 비판한 것도 있지만 어저께 또 친박 인사들이 모처럼 안 나다운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판이 짜여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퇴진하거나 하야하게 되면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12월 다음 달 한 달 있다 물러나겠다는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때 지금 현재 친문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네 친박 쪽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또 비박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 다른 주자들의 다 문호를 열어놓고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또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또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딱 뉴스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감별사로 활동했던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들을 선동해서 헌정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은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 친박들이 뭐 단일 대우로 하나만 짚고 싶은 예. 게요. 탄핵과 하야는 헌정 중단이 아닙니다. 예. 쿠데타만 헌정 중단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의원님 뭐 짧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탄핵밖에 카드가 없는데 이제 내일 모레죠. 촛불 집회와 그 대통령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향후 전국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의 청와대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국 자체는 탄핵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현 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 그리고 이 정유라 씨가 1년에 17일밖에 안 나갔다라는 비위 사실을 접하고 나니 이번 주말 더 많이들 모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교시를 치르고 있겠네요. 학생들이 열심히 흘린 땀방울이 그 결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돌직구쇼가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